뭐 이어서 우리 류춘수 선생님과 함께 건축 이야기를 한 번 더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세훈 시장이 두 번 한 6년 동안 재임하면서 디자인 서울이라는 말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예. 아직 모습이 박혀 있습니다. 디자인 서울. 예. 그리고 나름대로 상당히 인상적인 건물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논란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특히 그 동대문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는 그 건물은 그 건축가가 워낙 유명한 분이고 또 그 직후에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건물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상암동 월드 경기장이 더 많이 알려져 있겠죠. 또 잠실 88 올림픽의 메인 스타디움, 김수건 선생의 작품, 뭐 이런 유명한 건물이 있습니다. 또 류춘수 선생님이 만드셨던 체조 경기장도 건축 기법으로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또 광화문 광장도 또 디자인을 해가지고 광화문 광장도 지금 모양으로 만든 분이 또 오세훈 시장이었고 그 한강변에 세빛 둥둥섬이죠. 네. 세빛 둥둥섬이라는 그 시설도 만드셨고 어쨌든 이분이 디자인에 관심이 참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고 지금 서울시청 건물도 그때 확정한 거죠. 예. 어쨌든 디자인을 시정의 하나의 그 지표로 삼았던 점은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이 건축가가 보기에는. 디자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은 관심과 조예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 또 굉장히 그런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한편으로는, 물론 그분도 당연히 디자인의 전문성이 있다고는 보지 않다 보니까, 디자인에 대한 어떤, 오해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본 오세훈 시장의 디자인에 대한 오해는 디자인하고 그림하고의 차이는 화가 그린 그림과 디자인은 어떤 차이가 있냐. 그냥 화가의 그림은 그냥 아름답게 그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주변 컨택트, 주변하고 상관없이 어떤 요구 조건이 없는 그냥 화가가 마음대로 결정해서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림이라고 그러죠. 디자인은 그림이 아니고 다른 용도가 있어야 되죠. 그죠? 용도와 이렇게 사용자가 따로 있는 그러니까 화가는 사용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화가의 작품이고 디자인은 용도가 따로 있어야 한다 보니까 형태가 디자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오 시장께서는 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혹시 일반적으로 디자인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님들도 마찬가지로 건축적이지 않다 보니까 디자인이 혹 이 조형, 조각가가 만드는 조형과 같은 이미지로 갖고 오해하는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조형적 건축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지나치게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DDP도 그렇습니다. DDP 자하 하디드 세계적인 여성 건축가 자하 하디드입니다. 자하 하디드 영국에서 활동을 했죠. 원래 이라크 사람이에요. 이라크 분인데 굉장히 똑똑하고 담배 골초고 못생겨진 줄 알고 있는데 젊을 때는 천하의 미인이었습니다. 이란의 페르시아 공주 같은 그런 이라크 여자지만 굉장히 미인이었습니다. 젊을 당시에는. 근데 그 자하 하디드의 이 건축도 조형적 건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형태가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그걸로 해서 굉장히 예를 들어서 작년에 동경 올림픽 하려고 했던 동경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을 원래 자하 하디드 작품으로 했다가 그게 조형의 시비가 일본의 건축가들의 시비를 해서 그걸 결국 못 지었지 않습니까? 자하 하디드의 건축 자체가 어떤 그 평범한 건축적 기능을 모색하는 이 디자인이라기보다는 그냥 모양이 좀 독특한 모양으로 승부를 거는 그러다 그런 것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건축가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스타일 건축 설계를 저는
할 능력이 못돼서 안 하고 또 개념적으로 저는 잘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자아디티의 플라자도 보면 제가 평을 하기를 동대문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장소, 그다음에 옛날에 그 주경기장이 있었다든지 또 그 동대문 운동장이 되지 않습니까? 야구장이다 봐. 동대문 스포츠 중심이 동대문 아닌가. 그런 데 대한 역사적인 어떤 컨텍스트가 반영되어 있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런 건축은 다 어디다 갖다 놓으면 제일 어울리냐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하라 사막, 달나라, 가령 그냥 주변에 어떤 이 제한 조건이 없는 광활한 대지라든지 조형적으로 아름다운 덩어리를 탁 갖다 놓으면은 어울릴 수 있는 그러니까 컨텍스트에 대한 어떤 뭐랄까 고려가 별로 필요하지 않는 그냥 아름다운 조형 뭐 물론 그 안에 많은 기능이 있고 또 뭐 당연히 건축가는 또 수많은 기능을 담으려 노력했겠지만 개념적으로 이 건축적인 조형 중에 특히 그런 기능성보다는 외관 중심의 형태를 중요시하는 건축이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청이 대표적인 겁니다. 서울시청도 처음에 이제 삼성 그 물산에서인가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다가 오 시장께서 이거 문제가 있다고 했는지 하여튼 네 사람의 건축가를 지명을 해가지고 설계를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이 뽑혔었는데 그거 뭐 지금 좀 이런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있겠습니까? 덕수궁에서 서울시청 쪽으로 바라봤을 때 사선 제한이 이렇게 있습니다. 높이가 일정한 높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높이 이 사선들이 이렇게 가는 높이 이하로 어느 정도 거리 가면 이제 그 풀리지만은 그러면 기존 건물은 그 조건에서 다 위배됩니다. 그러니까 건축 설계 공모를 할 때 기준 조건이 위배돼 버리면은 그거는 당연히 낙방이죠. 그렇죠. 왜냐면 기준을 법규를 위반한 거니까. 그다음에 그 사선 그 높이에도 위반이 되고 또 조건은 기존 서울시청 건물을 뭐 전혀 손대지 말라. 근데 뭐 그것도 많이 손을 대고 여러 가지로 어떤 규정을 위반하는 게 있습니다. 그 건물을 주제로 한 영화를 누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감독께서 그때도 그분이 그 설계자가 자기네들 그때 기준을 위반했다를 스스로 실토를 하더래요.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었는데 그때 저한테도 왔을 때도 저는 감히 이렇게 난 당연히 내가 될 줄 알았다. 저도 그때 뽑혔었는데 그 어쨌든 간에 그 건물도 서울시청이라고 하는 건 서울시 공무원들의 업무를 보기 위한 업무 공간 건축입니다. 이 업무 공간의 건축을 너무 조형적 무슨 박물관 같은 이미지라 할까? 그러니까 동경도 gen초단계 선택이 설계한 동경도청과 신축구 그건 완전 오피스 빌딩답게 아주 잘 정돈된 아주 좋은 건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거는 그런 오피스 빌딩의 개념이 아니고 그 내부에 살아본 사람이 굉장히 불편함을 뭐 저번도 얘기한 사람이 많습니다. 제 건축가가. 그래서 너무 그 오 시장의 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저는 혹시 너무 눈에 보이는 쓸모의 개념보다는 조형적 이미지에 너무 치중했는 게 아닌가. 그 한 예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 서울시 제가 계속 얘기했던데 서울시 디자인 50회를 그러니까 51개의 서울시를 상징하는 디자인 전시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 51개의 작품을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작품을 이제 선정을 했는데 뭐 다행인지 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51개의 서울 상징 디자인을 뽑혔습니다. 아마 현대 건축이 몇 개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이거 하고 아마 한샘 건물이든가 김석철 선생이 설계한 이 한옥식 형태의 한샘 건축하고 저 기억나는 게 다른 현대 건축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경복궁 뭐 비원 창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런 것이 많았고 또 특이한 것은 이어령 선생은 또 그 뭐 보자기 서울시의 상징 디자인 왜 보자기인지는 한국의 상징이라 모르겠는데 근데 보자기도 뽑히고 해서 이걸 역사박물관에서인가 어디서 전시를 했습니다. 전시를 할 때 제가 이제 초청을 받아 갔어요.
가서 이제 오세훈 시장하고 또 그 당시에 권영걸 서울대 미대 교수면서 그때 아마 부시장인가 그랬습니다. 디자인 담당 부시장이죠. 하고 저하고 이제 그 맨 앞차에 VIP석에 앉아서 그 디자인 그 오픈식을 할 때 시장님께서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나오셨는데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님 앞으로 디자인 얘기를 하시려면은 디자인 자체보다는 디자이너를 먼저 얘기하십시오. 예, 그럴 때는 조금 좀 아이고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대답을 제가 덕담을 했어요. 또 저 권영걸 그 부시장 겸 디자인 담당 그 서울대 교수는 제 중학교 동기 동창 친구의 여자 친구의 말하자면 친동생입니다. 친동생 안동분이고 그래도 두 분은 저하고 또 반갑게 인사를 하고 했었는데 그 마침 거기 서울 월드컵 경기장도 오피스에 전시를 했어요. 다 행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제 작품을 이제 걸려있는 걸 보려고 갔더니 제가 오늘 준비한 사진이 그거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을 붓으로 그린 제 그 그림이 있습니다. 예. 서울시가 아마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뭐 부채를 만든다든지 뭐 기념품을 만드는 데 쓰려고 화가들 여러 사람들한테 그 월드컵 경기장을 붓으로 좀 그릴 수 있느냐 해서 제가 그걸 그려줬어요. 화가들 그리는 게 별로 아마 너무 건축적 조형을 그리기 어려웠든지 저보고 부탁을 결국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아주 대형 화면 띄워가지고 아주 그 제가 기분 좋았을 거 아닙니까? 월드컵 경기장 제 그림을 이렇게 비춰놨으니까 전시장에. 근데 보고 제가 아주 기분 좋게 그림 보고 이제 깜짝 놀라서 자세히 보니까 맨 밑에 그 건축가 유춘수 한자로 쓰고 낙골까지 찍어놓은 그림엔 당연히 사인 있는 게 진짜 가치 있는 그림인데 보니까 그걸 잘라버리고 없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기분이 좋다고 찬물을 딱 이제 그래서 제가 담당 그 서울시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나는 그림에 왜 사인을 지웠느냐? 전시하는데 왜 사인을 지웠냐 하니까 그 대답이 내가 담당자 이름은 이제 기억 안 나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게 왜 우리 서울시 우리가 개인 PR을 합니까? 그 참 어처구니 없는 대답. 왜 개인 PR을 합니까? 그림에 사인하는 것을 어떻게 작가의 개인 PR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건축물은 아직도 예술품이 이런 게 아니고 디자인은 그냥 어제 그냥 그런 그림은 개인 PR을 하는 걸로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 이런 공무원들이 아직도 서울시에 이제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없기는 뭐가 없어요, 있지. 그래서 남이 그린 그림에 사인을 하는 그걸 지운다는 거는 그건 범죄인데. 그건 뭐 오 시장께서 그렇게 시킨 건 물론 알겠습니다만. 범죄입니다, 범죄인데 그걸 설명하면서 왜, 남 자랑을 왜 우리가 해줍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니까. 그런 공무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그 박원순 시장님 약속 안 지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다행하게도 서울 월드컵 현재, 서울 월드컵 경기장 안에는, 제 전시 코너가 한 20분 정도 전시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 사진, 이력서, 모델, 동영상까지도 처음보다 개막 처음 몇 해 전에 오픈하고도 지금은 다시 또 확장을 해가지고 동영상까지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나가 거기도 이제 또 모자랐어. 물론 제가 요청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거기다가 건축가 그 설계자 기념석이라고 그러니까 설계자 기념석 그다음에 그걸 한자로도 쓰고 밑에 영어로도 쓰고 아키텍처 시트라고 써가지고 그 좌석이 고정 좌석을 아주 좋은 장소에다가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공공 건축물에 그 설계자를 그렇게 참 우대하는 그런 어떤 전시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또 경기장에 개인 전용 기념 좌석을 이렇게 붙여놓는다든지 물론 뭐 관광도 목적이 있었겠습니다만 이게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 만든 겁니다. 근데 이러니까 공무원 욕을 못 하는 게 아까 그림에 이름을 지은 공무원도 있지만은 이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천차만별이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점도 있고, 박원순 시장 때 일어난 일이 또 다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 예. 그 아주 고맙습니다. 물론 뭐 시장이 그렇죠. 직접 뭐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건 아니고, 그 담당 공무원들하고 또 저도 또 제안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결과지만 어쨌든 공공건축물 안에 작가를 그만큼 돋보이게 만드는 시설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을 말단 하고. 공무원들이 잘하면 시장이 칭찬받고, 그렇습니다. 말단 공무원 잘못하면 시장이 욕먹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에 이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서가지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서울시에서 광화문 광장을 또 개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광화문 광장을 중앙에서 편측으로, 이 서쪽이라는 이야기인데 서쪽으로 옮기는 것은 한 건축가의 노력 때문일 것이다. 노력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분은 성효상 씨를 가리키는데 이분은 박정희 시장의 건축 멘토 역할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학연이 있고 경남고등학교 동창이라는 뜻인데 국가건축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도 취임했었다. 그 영향력을 광화문공사에 행사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처음 광화문 광장을 만들 때 중앙안과 편측안 놓고 경론이 있었다. 여러 의견 수렴을 거쳐 중앙안이 압도적이었다. 이 중앙안이란 말은 지금 광화문 광장이 경복궁 건정전, 그 다음에 광화문, 그 다음에 세종대왕 동상, 그 다음에 이순신 동상으로 쫙 일직선이 되어 있는 그걸 중심축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걸 왼쪽으로 옮겨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 시장 전에 계실 때 만든 오 시장 있을 때는 중앙안이었는데 이게 기준선을 왼쪽으로 옮겨가지고 삐뚤하게 만들어버렸다. 비태층으로 만들었다. 서정욱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인품이나 행정 스타일을 봐서 무리한 공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 봤는데 막 이렇게 돼버렸다. 그렇다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고민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런데 이 오세훈 시장이 이 광화문 광장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 오세훈 시장이 광화문 광장을 만든 그 리얼타임에 저는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왜냐? 그 가운데 있었던, 은행나무 사가 없어진 것도 상당히 아쉬운 데다가 이게 광장이라는 게 양쪽에 길이 있고 해가지고 딱 도로에 둘러싸인 섬처럼 돼 있었다고. 지금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불안해요. 양쪽으로 막 차가 쌩쌩 달리고. 그 다음 문제는 거기에 또 세종대왕 동상을 또 세운 거예요. 세종대왕 동상은 전국에 아마 수십 개나 있는데 왜 또 세종대왕 동상을 또 세우느냐. 거기 들어가야 될 동상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동상이 거기 들어서야 이 광장이 대한민국 광장이 되는 거지. 지금 이순신 동상이 있는데 세종대왕 동상 또 세워버리면은 이거는 조선조 동상이 아니냐. 그런데 이 공간은 대한민국 공간인데 조선조 공간은 그 북쪽에 있는 건정전 광화문으로서 끝내야지. 왜 이거를 조선조의 광장으로 만들어버리느냐. 그러면 이 굉장한 나라 대한민국 상징하는 광장은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안 그래도 우리가 쓰는 돈 5가지에 전부 5명이 지금 조선조인으로 돼 있는데 이게 뭐냐. 저는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광장 사업에 관여했던 시청 간부가 나와서 실토를 하더라고. 이거 우리 실수했다고 그래요. 실수했다면서 그 사람도 실수했다는 이야기는 또 달라. 이거 양쪽으로 차가 다니도록 한 거 실수했으니까 다시 하려면 차 다니는 걸 다 메워버리고 전체를 광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럼 그 넓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세계적 광장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언제쯤 얘기입니까? 그게 2011년 뭐 이 무렵인데 지금 이제 또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아무런 이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갑자기 그야말로 누가 몇 사람이 밀실해서 슥슥 꺾고 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서쪽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서쪽 차도를 다 메워버리고 이걸 지금 광장으로 만들어 놓는데 내가 거의 자주 가는데 자주 가면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은 이게 완전히 대칭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중앙기준선이 무너져 버리고 왼쪽으로 쏠리니까 건정전, 광화문, 세종대왕,
이순신 동상의 이 축선이 네. 이제는 오른쪽으로 밀려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 광화문광장이라는 공간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 공간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 공사를 중단시키고 이 공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냐 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도 아니에요. 네. 국가의 공간이고 대한민국의 상징이고 이게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맡에 해당하는 건데 우리가 잠을 잘 때 머리맡에다가 뭐 잡다한 물건을 놓고 자면은 꿈자리가 사놨다 그러잖아요. 네. 이 광화문 광장을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꿈자리가 사나워요. 여기가 지금 완전히 헝클어져 버렸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광화문 광장은 대한민국 광장으로 찾아와야 합니다. 대한민국 광장. 조선조는 없어진 나라예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광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하죠. 대한민국 상징하는 광장이 지금 없으면 이 조선 외국에서 손님 오면은 광화문 광장 보고 그다음 돈 보고 하면 이게 조선조라는 왕조가 아직도 지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 광장이라는 것은 보통이 아니라 이 한 나라의 얼굴입니다. 얼굴. 베니스 여행하면 산 마르코 광장 가서 베니스를 느끼듯이 그리고 파리 여행하면 콩코드 광장에 가고 그 다음에 로마에 가면은 성 베드로 사원 앞에 광장에 가고 브루셀에 가면은 그랑 팰리스 광장에 가고 광장이 대한민국 그 자체인데 그러니까 이 광장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하는 것을 저는 범국민적, 범전문가적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 선생님께서 이 조선조 광장이다. 그 다음에 축이 이렇게 한쪽으로, 서쪽으로만 이렇게 광장이 뚫리고 이런 것이 보기 사납다. 이 말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박원순 시장이 안 계실 동안에 새로운 시장 나오기 전에 갑자기 또 저렇게 공사를 하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오늘 또 이 광장 얘기를 하신다는 건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많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걸 설계했다고 하는 성효선 건축가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후배입니다. 제 공개는 한 12년 같이 일을 했고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주 둘이 다 서로 좋아하고 존경하는 건축가인데 저는 광장의 개념이 양쪽으로 자동차가 이렇게 다니는 것 갖고는 광장의 본래 기능을 다 하기 어렵고, 고통은 제가 압니다. 그렇다고 또 자동차 길을 다 없애버리니까 교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한쪽은 시민대관 쪽으로는 그러니까 차도를 없애고 한쪽으로라도 교통을 소통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얼핏 보기에는 그 이외에 대안이 없는 듯한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제가 그러나 그런 국가적인 이런 광장은 막 그렇게 순간적인 아이디어로 처리할 성질은 전혀 아니고, 그렇죠. 아니고 좀 더 이렇게 현상 설계를 하든가 좀 더 이 공론화해서 좀 더 많은 의견이 도출되어 가지고 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또 특히 새로운 시장이 오기도 전에 그렇게 급속히 뜯고 하는 것은 문제가 그것도 조선조의 유물들이 또 많이 나와서 발견돼서 공사가 오히려 불행인지 다행인지 또 중단이 됐다고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큰 대안은 답은 없지만은 거기 지하철 3호선인가 5호선인가 두 지하철선이 지나갑니다. 지하철이 지나가면은 이 밑으로 지하를 파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심을 했겠지만은 저는 그래도 이 광장은 전체를 광장을 해야 된다는 거. 또 지하로 차가 다닐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라도 양쪽으로 도로가 있는 광장은 어쨌든 간에 이거는 피해야 한다. 그 아이디어로 전부 구체적인 대화를 없으면 좀 더 입체화하는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저 아이디어라기보다가 입체화하는 것은 그러니까 입체화한다는 건 우리나라 산에 이렇게 구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조형적으로 얼마든지 좋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래 한쪽으로 치우친 이유는 제가 알겠습니다. 교통도 해결해야 되겠고 어느 한쪽이라도 그뭐 예를 시민회관 같은 광장 그 건물하고 좀 붙였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거는 뭐 분명히 좋은 안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음모가 있을 수도 있는 게요. 네. 이분들 승료상 뭐 이런 분들 건축하는 분들 중에서 이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건축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심지어 이게 청와대 본관은 지금 노태우 대통령 때 만든 건데 청와대 본관을 자꾸 전두환이가 만들었다고 욕을 하면서 전두환이니까 저런 구리주의적인 본관을 만들어서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다. 이 건물을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렇다면은 이 광화문 광장을 저런 식으로 바꾸는 거는 또한 저도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중심 축선을 바꾸는 거는 대한민국의 정통선입니다, 이게. 예? 조선조,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이게 우리 민족사에 보면은 삼국시대, 신라삼국통일, 그 다음에 고려, 조선,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게 우리 민족사의 정통선인데 이 정통선을 붕괴시키고 다른 기준선을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다른 기준선이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을 정통성으로 보는 세력과 김일성을 정통으로 보는 세력 사이의 대결인데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무너뜨리는 광화문 광장 공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대해서 아니시고. 아니죠. 예. 아니 그 사람들 시각을 내가 잘 아니까. 예. 그러면 이게 뭐야? 그럼 대한민국 정통성이 무너지면은 그 다음에는 김일성 정통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김일성 아니 딱 두 가지 할 밖에 없다고. 김일성을 정통으로 보느냐, 대한민국을 정통으로 보느냐, 이승만의 정통을 시작으로 보느냐, 김일성을 시작으로 보느냐,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의중하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모든 광장의 제일 중요한 중심선을 그냥 서쪽으로 옮겨버렸다. 이것은 기존의 민족사회적 정통성을 부정한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관이거든.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관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선 안 될 정권이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생일이 없는 나라다. 대한민국 생일은 1948년 8월 15일인데 거의 건국된 날인데 그걸 부정하고 그 다음에 상해 임시정부 1919년의 4월에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의 기점으로 삼겠다 하다가 그것도 하지 않아요. 그건 아마 북한이 싫어하니까. 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생일이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그럼 대한민국이 생일이 없는 나라가 되면 한반도에서는 자연스럽게 자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만이 정통성 있는 나라가 된다. 이런 역사관이 광화문 개조하는데도 직간접으로 들어가서 정통성의 기준선을 무너뜨리고 있다. 나는 여기 음모가 있다고 볼 국민된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딱 중단시켜야 됩니다. 중단시키고 광화문 광장을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 하는 것은 최소한 앞으로 한 100년을 내다보고 통일된 이유까지 생각하면서 여기에 지금 뭘 만들 거냐, 그리고 뭘 남겨놓을 거냐, 하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다시 논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이게 서울시장이 마음대로 할 게 아닙니다. 네. 국민 전체가 여기에 논쟁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조 선생님 말씀 중에 이제 다시 해야 된다는 거 동의를 하고요. 또 하나는 건축가가 좀 정치적이지를 못해서 사실은 조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이 한쪽으로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사상적인 뒷받침으로 그래 디자인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냥 교통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고 또 광장도 확보하고 싶고 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차를 내니까 도저히 그 공간이 안 되니까 그래 한쪽으로 내는데 그건 좋은 안은 절대로 아닙니다. 난 그렇게 안 봐요. 예. 기능적으로 안 보고 이 사람들이 예.
이 문재인 정권과 가까운 지식인 중에는 이제 건축가도 있고 예술가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의 성향 보면은 공통점이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건국 부정하니까 그 중에 상당수는 김일성이가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예. 거기에 물든 건축가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다 이념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이념적으로 분석하면 답이 딱 나오는데 어쨌든 이걸 서울 시민들의 주민투표에도 걸지 않고 국가적인 공론화 과정도 안 거치고 이렇게 이 새로운 시장이 들어서기 전에 무슨 시간이 쫓기듯이 후다닥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음모가 있다 이거죠. 국가 정통성을 파괴하려고 하는 국가 정통성의 상징을 파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고 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중단을 하면은 좀 더 공개적으로 많은 그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뭐랄까 공모전을 통해 가지고 또 그 작품 발표도 할 수 있게 하고 시민들이 또 공감할 수 있게 하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또 그래갖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뭐 한쪽으로 도로 내리기 좋다고 많은 사람이 다 동의를 하면 지금 그대로 하더라도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얼마든지 공개적으로 하면 나올 수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그런 공감할 수 있는 공모전을 공개적으로 아니 특히 이제 외국 사람들이 참여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정하고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건축적 방법으로 이 제안을 하는 그렇게 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은 조선조 광장이니까 이걸 대한민국 광장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승만 동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그러면은 뭐 세종대왕 동상을 드러내더라도 그 자리에 이승만 동상을 짓든지 해야 됩니다. 그 상해 임시정부 거기도 기념할 때는 이승만 사진이나 동상 이런 거 다 치우고 가리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이승만 동상을 언제 놓겠습니까? 정권이 바뀌기 전에 뭐 정권 곧 바뀔 테니까 그 바뀌기 전부터 준비를 해야죠. 아유, 오늘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셔서. 저 도서 없이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또 생각지도 않던 광장 얘기도 듣게 됐고, 많이 배우고. 아닙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